네, 현대차와 미국 GM이 이 차 관련해서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뭐 작년에 MOU는 맺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구체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고 GM은 5위입니다. 왜 GM을 또 선택했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더불어 오늘 배터리 산업 영향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현대차가 GM과 왜 손을 잡았을까? 이제 구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MOU 맺고 지금 과정이 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24년 9월 달에 이게 MOU를 맺은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될 거라는 어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죠. 예. 그래서 사실 양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로 인한 어떤 관세의 파고를 갖다가 어떻게 가장 넘는 게 현명할까라는 걸 갖다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양사가 공히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생산 라인을 갖다가 공유한다거나, 예. 가령 뭐 부품을 갖다가 딴 데서 사온다고 할 때, 외부에서 사온다고 할 때, 가령 현대차가 더 싸, 관세 부담하는 덜 부담하는 쪽에 그 공급 라인을 갖고 있어. 네. 그러면 현대차의 공급 라인을 이용하면 될 거고요. 아니면 GM 쪽이 더 싸. 그럼 GM 쪽의 공급 라인을 이용하면 되겠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공동으로 원자재라든지 부품을 갖다가 구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용이 확 낮아질 수가 있겠죠. 물류도 공동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가 비용 있겠죠. 절감. 비용 절감이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맞댔다.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사실 글로벌 전략을 구사할 때, 가령 중남미 시장을 공략을 할 때, 가령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현대차라든지 GM이 각각으로 개별로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사를 합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네네. 그렇지만 공동 뭐 개발을 한다, 아니면 공동 플랫폼을 쓴다 그러면은 사실 두 회사가 협력을 해서 공장 하나만 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 진출할 때.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전략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뭐 두 회사가 협력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앞에 이제 그 리포터가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GM이 이제 특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트럭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GM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어때요? 뭐 소형 SUV라든지 소형 승용차에 훨씬 유리하잖아요. 또 전기 상용 밴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대 전기차가 GM보다는 훨씬 좀 앞서가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사가 협력함으로써 상대의 장점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본격적인 이제 뭐 출시 예정일은 한 28년 정도가 되지만 그 이제 결과에 따라서 향후 미래 양사 간의 어떤 협력이 더 공고화될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 픽업, 쉐보레 전기 밴 나온다. 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 관세 돌파하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현지화 전략으로 괜찮은 예,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근데 좀 이게 저평가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동력 삼아서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네네. 뭐 해외 외신부터 우리 국내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협상가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뜻대로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쪽도 우리가 배터리 쪽도 그거에 대한 좀 낙수 효과를 일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선언하는 걸 지금 속속들이 포기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호재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땅에서 설 곳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이제 사실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OBBA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 시대에는 중국산 배터리들은 사실은 그게 전기차용이든 아니면 ESS용이든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럼 너 뭘 가지고 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냐 그러는데 실제로 수많은 그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장 짓는 걸 갖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철수하거나 하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AESC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게 일본 닛산 자동차가 합작해서 2007년에 만든 회사인데 네. 2015년에 그 중국 에너지 회사인 엠비전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네요. 거고요. 예. 이게 현재 닛산, 르노, 뭐 벤츠, BMW 등의 배터리를 갖다 공급하는 중이거든요. 이 회사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공장을. 근데 이걸 공사를 갖다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철회는 아닌 거고요. 일단 무기한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고션 하이테크라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사실 순수 중국 자본이 아니라 폭스바겐이 2020년에 26%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폭스바겐 회사냐, 독일 회사냐, 아니면 뭐 중국 회사냐 말이 많았지만 네. 실제로는 중국 회사에 있던 거고요. 이 회사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일리노이주에 20억 달러 규모 공장을 갖다가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고요. 왜 무산됐느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의 강제 노동에 네. 이게 뭐 이 배터리는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무산이 됐고요. CATL이 미국에 진출할 거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포드랑 손잡고. 근데 그게 사실은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갖다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이 계획을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못하겠다라고 나간 거고요. 결국 발을 못 묻히게.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예. 우회를 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계획을 처리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그 EV용 배터리 업체들이거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 트럼프 시대에는 도저히 우리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배터리 생산을 못한다라고 해서 계획을 연기하거나 처리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발을 못 붙이면은 그 사이를 또 잘 파고드는 우리 기업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호재다 이런 네네. 부분이 있고 사실 좀 기회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전기차 배터리에. 그 네네네. 이유는 최근 이제 전기차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배터리 시장 얘기할 때 ESS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북미 ESS 배터리가 생산 이제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또 이게 좀 나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기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미의 ESS 시장 자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왔냐면은 예. 중국산 그 배터리를 갖다 들여와서 ESS용 배터리겠죠, LF 배터리 싸게 들여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ESS용으로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었어요. 중국이 걸쳐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LFP 배터리가 사실은 미국의 ESS 시장을 갖다가 거의 싹쓸이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율 관세가 첫 번째로 있는 거죠. 내년엔 최대 이게 언론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소 50%에서 한 80% 이상의 관세를 갖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높은 관세를 부담을 하고서 들여와가지고 미국에서 ESS를 갖다가 제작을 해가지고 팔면 마진이 남겠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관세 부담도 또 하나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이제 그 국방부라든지 국토안보부에서 이 국방 관련 주요 시설에는 중국의 ESS를 갖다가 절대로 쓰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있는 것도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백도어가 달려 있다거나 예. 아니면 원격으로 갖다 폭파시키게 되면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대 유틸리티라든지 군사 시설 자체가 폭파될 위험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이런 우려들을 사실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어떤 편법을 썼느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미국 현지에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번에 이제 OBBA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다 무산되고 있는 네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국 ESS 통합 업체가 있어요. 포윈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3위 정도의 ESS 업체고요. 예. 글로벌로 놓고 보게 되면 한 4위 정도 되는 ESS 업체예요. 포윈. 예, 포윈이라고. 근데 지난달에 이게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 왜 파산 신청을 했냐? 더 이상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와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소싱처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도저히 이 비즈니스 모델로는 계속적인 어떤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뉴저지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미국 청정에너지협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ESS 배터리 시장에서 투자 철회 혹은 계획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서의 네, 내용인데요. 이제 주요 업체만 꼽아보면 그래요. 프라이어라는 회사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코레파워, IM3NY 등이 투자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몇 개 기업은 이제 일정 자체를 갖다가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여기 ABF, 오션 하이테크, 마이크로베스트, 콘트롤마틱, 아원엑스트 에너지 이것들은 전부 다 이 투자 계획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네요. 기업 상당수의 기업들이.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ESS 배터리 그 캐파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이들 기업이 철회를 하거나 연계를 하면서 그게 총 20기가와트 아워 정도에 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올해 ESS 설치량 어떤 전망치가 대충 한 50기가와트 정도 아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양 자체가 지금 완전히 공중으로 붕 떠버린 거죠. 원래 이 정도 물량의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공급 물량 자체가 공중으로 붕 떴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럼요, 평론가님. 네네. 이제 그 북미에도 그 빈 곳간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싹 차지해버리면 어떨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럴 그거 가능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남아있는 업체가 네. 누구냐? 테슬라. 예. 테슬라는 지금 LFP 배터리 ESS용으로 짓고 있어요, 네바다주에. 예. 근데 아직 양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산이 올해 말 정도 예정인데 이게 10기가와트 아워 정도 돼요. 내년까지 합치면은 2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지금 저 그림이 그. 예,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아직도 양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LG 엔솔에 6조 원어치 ESS용 LF 배터리 주문했죠. 네. 이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20기가와트 날라갔고 예. 테슬라도 자체 생산이 아직은 안 되니까 결국은 한국 업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LG 엔솔에 6조 원어치를 갖다가 주문을 한 거고요. 그럼 LG 엔솔에 그 지금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달부터. 예. 그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올해 말까지 8기가와트예요. 부족하죠? 내년까지 늘린다 하지만 30기가와트예요. 예.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에 밖에는 의존할 때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북미에 특히 미국의 ESS 시장에서는 그 믿을 거는 한국산 배터리 업체들밖에 없다. 근데 캐파가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도 기존에 그 스타플러스 에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을 져가지고 원래 이게 EV용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 예. 근데 이 스텔란티스가 사실은 전기차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갖다가 지금 ESS용으로 급격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뭐 기존에 라인 깔려 있는 걸 갖다가 예. ESS용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4Q 이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NCA 기반입니다. 삼성 SDI는 3원계 기반이에요. 그 ESS용 배터리 그 전환을 통해서 그 캐파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거냐? 8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이제 확보를 할 거고요. 올해. 예. 그다음에 내년 3분기까지 또 한 개 라인을 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2기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총 20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내년까지 이 캐파를 보게 되면은 LG 벤솔이 30기가와트, 그다음에 삼성 SDI가 20기가와트, 20. 거의 얼추 미국의 ESS 어떤 수요 자체를 갖다가 충족하는 캐파가 내년 정도에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북미, 그 미국의 ESS 그 배터리 시장 자체는 완전히 빈 곳간이다. 근데 이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데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밖에 없다. 네. 파넥소닉은 캐파가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제일 지금 양산 빨리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그 빈 곳간은 LFP로만 전체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원계를 공급을 하잖아요. 또 기존에 수주받은 것들도 있고 3원계 ESS 배터리도 들어가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12기가와트 LF 배터리 갖다가 공급하겠다. 이런 캐파를 갖다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SK 온도 이제 역시 부랴부랴
여기에 뛰어들어서 ESS 배터리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 같은 경우 중국 업체들이 발붙일 데가 거의 없다. 예.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럴 거다. 그렇다면 그 빈 국가는 누가 채울 거냐? 결국은 한국 업체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주들이 지금 LG 엔솔에 테슬라가 6조 원어치로 공급한 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뭐 중국 쪽 나가 떨어지고 예? 빈 곳간 있는데 마침 또 준비된 우리나라 기업이 예, 싹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LG 엔솔과 최근에 삼성 SDI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레벨업 될 거라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배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 캐즘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예.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현대차, GM 동맹 그리고 배터리 산업 이슈까지 이렇게 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